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요, 소설을 빠르게 그리고 쉽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주는 건 아니고 최근에 수능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거든요. 자,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일단은 소설은 보기가 주어지고 간혹 줄거리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기와 줄거리를 둘 다를 함께 보면 각각의 인물들의 핵심 내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보기와 줄거리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도를 먼저 그리라는 거예요. 관계도라는 건 뭐냐면 쉽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개똥이가 나왔는데 개똥이가 소장농이다. 그럼 안 봐도 이때 갈등의 인물은 말똥이다. 그럼 말똥이는 지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가 왜 싸울까? 게임 끝난 거예요. 이들의 논리 범주상은 소장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얘는 마이너스 인물이고 얘는 플러스 인물이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고전소설에서 김씨가 나오네. 이 두 개를 봤더니요, 김씨 부인이란 말이야. 근데 봤더니 여기에 본분이라고 돼 있어. 그럼 끝났어요 이제. 근데 봤더니 채씨가 나오네. 여기가 첩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왜 싸울까? 그럼 보통 100%는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네, 플러스 거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운 이유는 딱 하나죠. 첩이 본초를 모하면서 몰아내고 본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고전소설은 각각의 그러면 갈등 해결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누굴까? 이런 식으로 자꾸 옆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기 그리고 줄거리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를 찾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보기를 통해서 줄거리를 통해서 핵심을 잡았으면 이 핵심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이 보기의 선택지예요. 그럼 보기의 선택지를 보면 인물들을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갈등이 뭔지를 자세하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의 문제는 이 보기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거의 70~80%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보기의 관점을 토대로 밑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밑글의 소설을 니네가 전혀 몰라도, 무슨 작품인지 전혀 몰라도 보기를 범위 안에서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봐, 이 문학을. 그런데 밑글에 있는 내용들을 보기를 가지고 더 자세히 풀어주는 게 선택지란 말이에요. 이 보기에서 애정소설이라고 알려줬는데 애정소설에서도 누구와 누가 어떤 애정관계에 왜 갈등하는지를 다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뭔지 몰라도 보기, 줄거리, 선택지까지를 통해서 이 작품의 핵심, 다시 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문 가서 읽을 때 그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고전소설의 경우는 지문 읽어갈 때 이런 것들, 한자나 고어는 무시하고 인물이 동일한 이름인데 자꾸 바뀌거든요.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수능 이런 거 연습하는 거. 나머지는 고전소설도 똑같이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고요. 하나 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보기가 내용이 아니고 서술 방식, 인물의 관계가 아니고 서술 방식이 나온다면 이거는 지문을 읽는 기준이 될 수가 없고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두 번째 경우가 나와요. 감상의 적절성. 두 가지. 감상으로 적절한 것, 이게 나오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어서 힌트를 잡으려고 했더니 표현 서술 방식이면 힌트가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자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미리 보면 대부분이 감상의 적절성의 문제는 인물들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1번 선택지에서 개똥이는 어쩌고저쩌고다, 2번 말똥이는 어쩌고저쩌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잡지 못한 기준을 이 선택지를 통해서 특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나머지 4개는 맞고 하나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바로 정답을 못 찾더라도 여기 나오는 선택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인물들의 관계다, 인물의 종류가 소장농이 나오고 이들의 갈등 관계는 어떤 관계다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기의 선택지를 통해 핵심을 잡는다. 그리고 정답을 파악했다. 지문 안 가도. 이제 두 번째는 순서를 잘 보세요. 1. 보기 플러스 선택지로 핵심을 잡았다. 2단계 갔더니 감상으로 적절이든 적절하지 않든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 오는 선택지까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선택지를 볼 때는 1번 개똥이, 그러면 요 인물들을 보든지, 아니면 개똥이는 소똥이를 만나기 전부터 소똥이가 어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전이라는 게 방점이네. 이런 걸 찾아내는 연습을 하든지, 이게 어려우면 그냥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고전소설이라면 1번 임금이, 2번 뭐 김씨가, 3번 뭐 영의정이, 정승이, 이런 식으로 요 인물들을 기억해 놨다가 바로 지문 독해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목표는 뭐다?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푸는 거예요. 오히려 선택지를 보는 게 더 빠르다는 건 뭐냐면, 미리 선택지를 보고 이 소설의 핵심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문 독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로지 내가 읽었던 요 선택지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독해하는데 야, 내가 필요한 만약에 임금님이야. 근데 쭉 때는 임금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럼 빠빨 넘어가는 거예요. 임금 나오네? 그러면 그분을 읽고 와서 확인하고, 쭉 가다 보니까 김씨가 나오네? 그러면 김씨 나오는 분 가서 확인하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다시 내가 먼저 읽었다면 봐야 될 문장과 아닌 문장을 걸러지면서 이제는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보기랑 선택지를 미리 봤기 때문에 이 인물은 좋은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얘기를 할 거야. 이 인물은 나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보기랑 선택지를 봤더니 이미 얘네들은 왜 갈등하는지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벗어 해당하는 문장을 찾으면서 독해하고, 이미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갈등들이고 뭐가 핵심인지를 예측하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독해하고 있는데 A 하면서 특정 단락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A라는 이 단락의 문제를 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락에 A가 독해가 끝나고 바로 문제 풀러 가세요. 왜? 어쨌든 이 A에 관한 정답일 확률은 A 부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가면 정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보이면 어차피 계속 읽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읽다가 이거에 대한 부연이 있으면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읽어가다가 또 기억하고 특정 문장을 물어본다? 이 문장 뒤까지 읽고 가서 바로바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독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문 독해가 완성되고 나면 이퀄 문제 해결이 완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하나 더 힌트를 주면, 이런 선택지 볼 때도요, 보기 선택지를 보면 하나의 선택지만 틀린 게 너무 쉽게 드러났어. 우리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2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가지고 또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선택지를 보러 갔을 때 최소 한두 개는 지울 수 있어요. 이거하고 부딪히는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이제 세 개만을 찾기 위해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세 개를 찾으면서 독해를 하면서 읽어갈 때 나올 때 이 부분은 바로 정답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소설을 빠르게 예측하면서 쉽게 시간이 굉장히 팍팍 줄 수 있는 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소설의 작품의 내용이 뭐다? 이거는 벌써 여러분들이 보기랑 선택지를 봤으면 캐치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를 봤더니 1번 가 물었고요. 2번 A와 B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3번 봤더니 보기예요. 자, 이럴 경우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감상이라든가 적절성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요. 이런 문제가 종종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보기를 먼저 보고 선택지를 가지고 답이 그냥 나오거든요. 지문 안 가도. 그런 다음에 이 보기와 선택지를 가지고 가 부분만 가는 거예요. 근데 가 부분 가기도 전에 보기 선택지를 가지고 여기 있는 선택지를 미리 보고 가세요. 뭘 묻고 있는지를. 그리고 보면 정답이 바로 보이는 경우도 50%가 있고, 안 보여도 좋으니까 이 부분만, 해당하는 부분만 가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A, B 두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역시 이 두 개를 푼 걸 기점으로 A, B 부분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정말 시간이 확 줄죠. 지문을 전체를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자, 전 그래도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보기랑 선택지를 미리 보고 정답을 찾고 핵심을 잡은 다음에 독해하세요. 독해를 처음부터 쭉 하다가 가 나오면 풀면 되고, A, B 나오면 각각 그때마다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작년 수능 한번 볼게요. 문제를 먼저 쑥 보는 거야. A, B 부분 보면 되는 거죠. 근데 A, B 쑥 봤더니
서술 방식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AB를 읽을 때 서술 방식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예요. 그러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니까 이건 선택지를 미리 보고 이제 이거를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도 다른 문제를 통해서 쉽게 1번인 걸 알 수 있어요. 지문 안 가도.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가는 겁니다. 역시 24번 A, B. 그럼 이 특정 부분만 가도 되지만 오늘은 23번 때문에 전체를 읽어 내려오다가 A, B 있으면 풀고 읽어 내려오다가 A, B 있을 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25번 보기 문제. 이 보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어떤 핵심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이걸 통해서 전쟁의 체험으로 인해서 내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타인과 인식하는 게 다르구나. 나는 전쟁 이후의 현실에서의 불안감 또는 무기력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 너무 평온하게 느끼네.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오는 체념인데 오늘날 한 인물을 보고 나도 저 인물처럼 적극적으로 살아갈까 무기력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선택지를 쭉 보면서 같이 보면서 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구나. 그럼 문제 푸는 순서 25번을 통해서 이 작품의 내용이 뭔지 찾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기 전에 이거의 선택지를 한번 읽어보고 그럴 때는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이걸 왜 할 수 있냐면요. 보기를 봤을 때 내가 타인과의 인식 차이, 전쟁에 관한 경험, 현실 경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만 보더라도 일상의 권태, 무기력 상황, 그러면 현실에 온 남이한테 내가 전쟁의 과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답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도 보는 거예요. 나 D고지로 향하는 도중에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그럼 똑같이 난데 나는 음료수가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 나와 한 병장 이제 계속 나와다가 한 병장 나오니까 한 병장 나오는 부분에 와서 요걸 읽으면 되는 거고 또 나에 관한 얘기인데 결혼 얘기고 나에 관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러면 잘 보면 선택지 1번하고 5번을 보면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나를 이해해 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봤으면 여기서는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아 이거는 우리가 지울 수 있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나 한병장 이런 걸 보는 능력을 키운다. 그럼 이제 독해할 때 그것만 찾아서 읽는다. 읽어가다가 A, B 나오면 그때 풀도록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지문 독해 하세요. 그러나 먼저 봐라. 보기랑 감상의 적절성 문제를 선택지를 캐치하라. 독해할 때 그거를 찾아라. 그것도 읽다 보면 우리는 나가 나왔지만 남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볼 때 다 난데 여기는 남이 여기는 한병장이네. 그럼 이제 쉽게 찾는 게 쭉 가다가 남이 나오는 부분에서 탁 캐치 확인하면 되거든요. 됐죠? 근데 다시 한번 보기를 먼저 보면 이것도 쉽게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최인호가 소설 빠르고 쉽게 읽는 방법은 최대한 보기랑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문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현대소설 한번 보세요. 작년 9월 평가원 최근 걸로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문제 번째는 A죠. 서술 방식 가면 되는 거죠. B죠. B 부분만 가면 되는 거죠. 18번 요구 조건 부분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기죠. 그럼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아요. 보기를 통해서 봤더니 근대, 쉽게 말하면 근대 문물이라든가 소작제라는 걸 이용해서 지가 상승하는 부정적인 인물, 소무적인 인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답이 쉽게 4번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1, 2, 3, 5는 맞다는 내용이니까 이걸 머리에 두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지 보는 거예요. 이건 지문으로 다 가도 되는데 최인호가 말한 것처럼 감상의 적절성 문제가 없네? 그럼 이거 지문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 부분만 가서 풀고 B 부분만 가서 풀면 되고 요구 조건 부분만 가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요구 조건은 안 가도 윗글 아까 19번 가지고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9번에서 봤을 때 여기 이기적인 이렇게 지위를 상승한 인물이 나왔는데 18번 보면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러 온 김선달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냥거림. 그럼 안승학과 김선달이 서로 대비적이거든요.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희준에 대해서 안승학의 거부 의사. 그러면 안승학이라는 게 마이너스네. 그러면 김선달과 희준은 아까 보기 봤더니 소장농이어야 되겠네. 근데 3번 보세요. 요구 조건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준에 대해서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안승학은 갑자기 좋은 인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맞짱 뜨고자 하는 희준을 걱정해주고 있는 좋은 사람이니까 답은 3번이에요. 안승학은. 얘는 지금 마름인데. 4번도 보세요. 요구 조건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승학과 5사람의 갈등이죠. 그러면 이때 5사람 안에 김선달, 희준 들어갈 텐데 갑자기 5번은 희준을 걱정해주는 플러스로 바뀌었으니 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보기 보고 답 끝나고 보기를 가지고 이거 풀었더니 끝나고 A, B 가서 끝나면 거의 지문 아니고도 끝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작년 9월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소설은 미리 감상으로 적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먼저 보는 거예요. 이제 현대소설에서 마지막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보기를 봤는데 이게 소설의 형식적인 관한 문제다, 아까 표현 방식에 관한 문제다. 그렇다면 오히려 뭐가 힌트다?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힌트다. 왜?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5번 만약에 정답이 아니라고 친다면 아직 몰라. 그러면 4개는 맞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이 인물들이 왜 싸우는지 갈등 요인 이런 게 강력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기도 표현 형식이 아니고 보기도 내용이라면 보기도 힌트, 보기를 가지고 이것도 보면 둘 다 서로 힌트가 돼서 둘 다 쉽게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전설도 한번 볼게요. 작년 수능으로. 자, 고전설 문제 봤더니 서술상의 특징이네요. 저는 수업에서 서술상의 특징 소설 정도면 지문 안 가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문 읽으세요. 채널 수업 듣는 친구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지문 안 가도 답 나오거든요. 32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반드시 선택지 보고 이건 지문을 가야 되는 케이스죠. 33번 보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나왔고 보기만 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이, 채치원, 파경로가 전부 다 같은 인물이에요. 인물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줄거리가 있거든요. 줄거리가 있는데 좀 줄거리는 제가 아직 안 봤고 줄거리와 33번과 이 선택지를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32번처럼 읽어보고 지문으로 이제 처음부터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읽어오다가 역시 이것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문 안 가도 풀 수 있다는 건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 방안이란 말은 줄거리를 보면 이 중국의 왕이 신라의 왕에게 석함을 보내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맞춰서 시를 써라 라는 줄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시가 된 거죠. 보기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의 방안을 서로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 그럼 대화는 슬쩍 봤을 때 땡땡 따옴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줄거리 때문에 답은 4번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건데 오늘의 초점은 소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보기 그리고 감상 문제의 선택지 이 2개를 가지고 먼저 보고 지문 독해를 천천히 한다. 천천히 하지만 우린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에 나온 선택지 해당하는 인물들을 찾으면서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지운다. 그리고 더 쉽게 푸는 방법은 보기에 있는 내용과 선택지를 가지고 예측하면서 당연히 이 인물들은 이거다. 플러스 인물은 이런 행동, 마이너스 인물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어가면 된다. 빠르게 읽어가는데 제발 선택지에서 묻지 않은 부분은 보지 마라. 넘어가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는 찾고 나머지 읽어가다가 라지 A, 스몰 a 이런 게 나오면 그 부분은 바로바로 가서 푼다. 쓸데없는 문장들을 읽지 않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고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제시문을 필요한 부분만 가라.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없으면 필요한 부분만 가도 충분히 풀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을 가더라도 보기랑 선택지, 줄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접근하라. 왜? 문학이라는 건 메타포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함축적인 것을 묻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소설 부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걸 통해 연습을 해서 소설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풀어서 모두 맞추시기 바랍니다.